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잡고 그 근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가 될 겁니다. 제외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프로필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핸드폰으로 진행하는 카톡과 전화, 문자,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등등 직접 만나서 나누지 않은 랜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랜선 대화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폰게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랜선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폰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카톡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직접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대화 외 매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뭐하니? 어디야? 자니? 이런 거는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그런 걸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서 자니? 이렇게 오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참 애매할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이면 당연히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이 좋겠지만 딱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뭐해? 자니? 어디야? 이렇게 연락 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찌질한 카톡의 3종 세트가 이제 뭐해? 자니? 어디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대화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건 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프라이즈고 나라는 사람이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한테 나를 비춰줄까를 선택할 수 있는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잘 나가서 여기 회사, 저기 회사, 여기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써가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연봉 몇 억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그쪽 회사는 절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건지 대화를 나눌 건지 아니면 정말 얼굴만 보고 말 건지 하다못해 뭐라도 좋아요. 이렇게 원하는 게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거를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상대방과 만났을 때, 가장 근래에 만났을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번호를 받았을 때, 아니면 번호를 받는 것조차 없다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라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잡고 그 근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가 될 겁니다. 제외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프로필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 사진 혹은 전에 만났을 때에 나눴던 이야기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면 된다. 폰게임 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 3일에서 4일에 한 번, 보통 3일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데 왜 이 연락의 주기를 3일을 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마 이거 가지고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한가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3일보다 안쪽으로 자꾸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일 연락을 한다던가 하루 걸러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연락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텀을 이틀에 걸려 한 번씩이나 3일에 걸려 한 번씩 연락하는 게 내가 적어도 너의 연락만을 위해서 기다리거나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주기를 갖고 연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이 없거나 딱히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근거나 빌미가 마땅히 없다면 조금 더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로 늘리지만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냥 씹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을 해보시면 보통 괜찮긴 해요. 상대방이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냥 그날 하루가 지나서 타이밍을 놓쳐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라이브 방송에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카톡 연락을 매일 해도 되나요? 텀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연애가 시작된 게 아니겠지만 나중에 필요해지실까봐 지금 조금만 얘기 드린다면, 사귀었다고 해서 갑자기 연락 텀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사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내 카톡을 씹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대답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천히 기간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줄이냐? 이 기간이 궁금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줄이는 게 좋으냐? 한 달을 기준으로 잡고 사귀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전과 똑같이 연락을 하시면 좋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하루, 이틀 정도 걸러 한 번씩 카톡을 똑같이 하세요. 전화를 하시거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레포도 많이 쌓이고 서로 룰을 정하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주고받는 정서적 약속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는 것들로 줄이셔도 됩니다.